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오늘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앞으로 2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모양을 한 정체전선이 밤사이에 다시 북상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 일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울릉도에는 3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 분포로 포항과 경주는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영덕과 울진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9도, 경주 31도, 포항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짙은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경주시가 2년간 한시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할 민간 위탁업체를 공모합니다. 위탁업체 선정과 실제 설비 가동은 올 연말에야 가능해 소각장 정상화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가 3만 톤 넘게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부터 소각장 운영이 또 중단되고 있습니다. 경주 소각장은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방식으로 서희건설 등이 출자한 경주환경에너지가 오는 2028년까지 운영합니다. 하지만 소각장 가동 일수가 줄고 각종 관련 법령 위반 등이 겹치면서 가동 중단 사태가 반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맡은 서희건설 등 SPC 경주환경에너지가 사실은 제대로 성실하게 설비 교체를 안 하고 잘 운영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걸 감시 감독을 잘 못한 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소각장 운영 중단이 반복되자 경주시는 최근 운영업체인 경주환경에너지에 중도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조례를 만들고 업체 선정과 소각장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쯤 소각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선정 이전까지는 기존 업체에 소각장 임시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BTO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한 6개월 정도 소각장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소각장 정밀 검사 결과에 따라 이행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이 소각장의 계속 사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서 경주시는 현재 소각장에 쌓여 있는 3만여 톤의 쓰레기를 다음 주부터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승인한 경주시 의회는 지속되고 있는 소각장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후 매달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경주시와 함께 지도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과 순천, 창원 지역 시민단체와 철도 노동자들이 다가오는 추석 시기 수서행 KTX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철도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는 어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 수서행 KTX 운행이 필요하다며 추석 시기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지역의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철도 통합과 관련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주 포항시 의원은 포항 시민을 위해 포항 수서행 KTX 도입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새롭게 만든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데만 1년씩 보내야 했던 관행을 깨는 게 이 부서의 목표라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준공한 쿠팡 첨단 물류센터는 투자 의사를 밝힌 뒤 첫 삽을 뜨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산업시설 용지를 도시지원 시설 용지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사례이긴 하지만 보통 기업이 대구에 공장 설립을 계획하면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을 보냅니다.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깁니다. 대구시는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기업 투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역에 투자 유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대행하듯이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업들이 대구 가면은 기업회계가 참 정말 좋다. 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전력과 상하수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관계기관을 모아 투자 지원 협의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LH,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15개 기관은 부지 공급과 입주 지원을 돕습니다. 또 8개 구군의 건축, 환경, 교통 등 담당자와 유관기관 직원 150여 명으로 실무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와 용수 문제, 공장 등록 등을 빠르게 해결해 줍니다. 대구시는 구군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착공하기까지 2개월이면 충분할 걸로 내다봅니다. 투자 의향서만 보이고 확실한 재원만 확보된다면 모든 행정 절차는 시나 우리 구청이나 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최근 안심 뉴타운에 매장을 짓기로 한 스웨덴 기업 이케아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약속한 프랑스 기업 발레오가 원스톱 지원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장학회가 독립유공자 후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매진해 훌륭한 인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북장학회는 강복회의 추천을 받아 매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손병복 울진군수와 범군민 대책위원, 울진군 의원 일행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와 이전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는 1978년 조성 이후 지금껏 4차례만 사용됐고 2011년 이후 차량 통행마저 금지되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울진 군민 8천여 명이 폐쇄 이전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등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신임위원장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인미애 도당위원장은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참배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기구 설치와 대구 경북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난 3년간 우리는 매일 이런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사회적 고립은 깊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팬데믹 시대에도 예술은 절망과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을 형상화한 기괴한 형태의 조형물이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사진과 액자가 빼곡히 들어찬 노란색 벽면. 전 세계 12개국 25개 도시의 사람들이 매일 14시에 27컷이 담긴 일회용 카메라로 자기의 삶을 촬영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당시 매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을 하던 그 시각,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살고 있을까? 작품들은 이런 의문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다, 몇만 명이 어떻게 됐다, 사회가 폐쇄되었다라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너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궁금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구를 형상화하거나 고립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재난지원금 엉터리 분배를 보드게임에 비유해 코로나 시대를 풍자 비판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빽빽이 채운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하나 둘 사라지는 모습. 일상화된 고립도 시대적 위기를 드러내는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당연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약간 고립되는 그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괜찮아라는 화려한 글자 뒤에는 결코 괜찮을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고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피아노는 섬뜩한 현실을 전합니다. 이런 음울한 과정을 거친 관람객들은 비로소 코로나가 끝난 평화로운 일상과 맞닥뜨립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명암을 다양한 예술적 기법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울진군은 내일부터 16일까지 동해 해상일원과 독도를 돌아오는 제14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합니다. 울진군이 주최하고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 경북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후포 마리나 준공식과 함께 개최됩니다.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모양을 한 정체전선이 밤사이에 다시 북상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 일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울릉도에는 30mm 안팎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 분포로 포항과 경주는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영덕과 울진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9도, 경주 31도, 포항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